어떤 유형의 부모님이 되고 싶으신가요? 안녕하세요. 8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명랑세린입니다. 제가 청소년들을 만날 때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만나고 있거든요. 그런데 특히 대인관계 리더십,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강연을 마치고 나면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.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얘들아,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번 사용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. 에이, 선생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제가 만약에 아이메시지 사용하면 엄마가 얘가 왜 이래? 야, 공부나 해 라고 할 수 있대요. 또는 동생이 깐죽대면서 진짜 그렇게 말하지 마. 야,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라면서 까불거리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래? 이 좋은 대화법을 너희만 알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.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난다면 이때 제 영상은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발벗고 나서서 이 대화법 영상을 오늘부터 시리즈로 만들어 보려고요. 청소년인 아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화법을 차근차근 실천해 가신다면 분명히 가정에 화목이 깃드실 거예요. 그런데 그 전에 이 대화법을 알기 전에 현재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그 조건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론이 너무 길었죠. 오늘 본론으로 얼른 들어갈게요. 부모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승자형, 두 번째는 패자형, 세 번째는 동요형이라고 해요. 승자형인 부모님은 부모님의 권위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명령하거나 복종하기를 바라신다고 해요. 실제로 아이가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는 벌을 주시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신다고 하거든요. 야, 나도 다 혼나면서 컸어. 그런데 잘만 컸다. 라고 하실 수 있대요. 두 번째 유형의 패자형은 승자형과는 정반대의 유형인데요. 아이에게 모두 다 이기게끔 부모님은 져주시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, 카페나 식당,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가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냥 그대로 수용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대요. 이럴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은 나는 너그러워 수용할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죠. 같이 놀러간 옆집 엄마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진짜 이 엄마는 다 좋은데 애가 시끄러울 때 좀 제지 좀 했으면 좋겠어. 왜 애를 안 가르칠까? 라면서요.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인데요. 이 동요형은 신중하게 승자형이 됐다가 패자형이 됐다가 하시는 부모님이시래요. 늘 이길 수도 없고 늘 질 수도 없으니까 어떨 때는 엄격하시고 어떨 때는 관대함을 사용하시는 부모님이 많다고 합니다. 사실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이긴 할 텐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아이들은 더 헷갈려 한다고 하고요.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 말고 새로운 대안이 있냐? 대안이 있더라고요. 어떤 부모 유형이냐면 갈등의 상황에서 무패의 방법을 선택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. 아이도 지지 않고 엄마 아빠도 지지 않는 그 유형. 이 무패 방법을 사용하는 유형이 되시려면 먼저 비판하지 않고 듣는 기술, 솔직하게 기분을 표현하는 그 기술을 익히셔야 된다고 해요. 이 듣는 기술과 표현하는 기술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. 어떤 유형이 되든지 좋은 부모가 되려면 두 가지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.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엄마 아빠가 스스로가 인간임을 인정하셔야 된대요. 엄마 아빠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.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책임감과 어른스러워져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 시달리시면서 아이에게 이중의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수용할 수 없는데 거짓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. 사실 저는 아이가 없는데
친구들이 저에게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나면서 강의를 하는 강사니까 저에게 질문합니다. 야, 세린아, 얘가 이런다. 나 어떡하냐? 그러면 제가 이론을 많이 안답시고 친구들한테 말해줘요. 야, 일단 아이들한테 안 되라는 말은 하면 안 돼. 라고요.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언니의 아이를 한 4시간 정도 돌봤었거든요. 아이를 사진으로 볼 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딱 봐도 너무너무 귀여워요. 6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제가 4시간 동안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일 많이 사용한 말이 바로 안 돼였습니다. 안 돼! 땡땡아 안 돼! 안 돼! 이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. 아, 안 되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. 제가 그때 안 되라고 한 이유는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까 봐였습니다.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안 되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. 심지어 아이가 정말 위험한 계단을 내려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안 되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. 땡땡아, 너 이 계단 내려가다가 다치면 너가 책임져야 돼. 라고요. 스스로 선택한 것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제가 또 제 딴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6살짜리 꼬마가 저에게 뭐라고 물어봤는 줄 아세요? 이모, 책임이 뭐야? 아, 책임을 모르는구나.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책임을 가르쳐 주겠다고. 너 여기 이 계단, 위험한 계단 내려가다가 다치면 의사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너 주사도 맞아야 되고 거기다 약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너 혼자 다 해. 그게 책임지는 거야. 라고 제가 말했거든요. 그랬더니 아이가 알겠어. 라는 거예요. 그 위험한 계단을 내려가다가는 다칠 게 뻔한데 안 되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. 땡땡아, 그럼 이모 손 잡아. 그리고 10m만 가는 거야. 그 다음에는 이 안전한 계단으로 내려와. 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아이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. 같이 손을 잡고 10m를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위험한 계단에 도달했을 때 제가 내려와야지 라는 식으로 얼굴을 딱 쳐다봤더니 아이가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위험한 계단을 한 발 내려가려고 발을 내딛더라고요. 그 순간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랬고 이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절대 안 돼! 라고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우리 꼬마가 저에게 폭 안기더라고요. 저 그때 너무 놀랐어요. 뭐지? 아까도 안 된다고 했고 지금도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 말을 듣는 걸까? 생각해봤더니 그때 저는 실제로 진짜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얼굴 표정, 말 모든 것이 일치했던 거죠. 아이들은 거짓 수용을 알아봅니다. 엄마가 말로는 된다고 하면서 이거 뭐지? 표정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? 헷갈려 하는 거죠. 실제로 표정은 되는 것처럼 짓고 있는데 말은 안 된다고 하네? 이 헷갈림 속에 아이들이 캐치하고 반항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표정과 말이 일치하면서 엄마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 그때 아이가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부모는 본인이 인간임을 나도 사람이다, 나도 힘들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아이 메시지로 아이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이 2가지의 조건만 갖추고 난다면 대화법을 장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. 아이들은 기계나 신 같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본인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부모를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할 수도 있대요.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아.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. 친구 같으셔. 라고 말이죠. 근데 그렇지 않고 거짓 수용으로 헷갈리게 할 경우에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말로는 맨날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엄마가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?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10대 청소년인 아이들과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하고 싶으신가요? 그럼 우리가 먼저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고 인간임을 인정하시면서 기분을 잘 파악하려는 그런 연습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박스 안에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담는다면 이 와중에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수용하지 못하는 행동이 있다고 해요.
근데 이 수용 범위는 부모의 기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MBTI에서 사고형이면서 판단형인 부모님들이 조금 더 엄격하실 것 같아요. 감정형이면서 인식형인 부모님들은 덜 엄격하셔서 수용을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아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마지막 최종 화면에 영상을 띄워드릴게요.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인식형인지 판단형인지 다음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 한번 알아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. 안녕!